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ken의 한버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문다회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을 전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이제 동영상까지도 뭐 여기저기서요, 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동영상도 제가 직접적으로 여러분께 올려서 구체적인 상황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 얼마나 심각한 정말 이 무분별한 그야말로 이 모론 해저드 중에 해저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이 차량을 7시 반 동안이나 한 자리에 세워놓고 볼일을 봤는데 지금 보도를 보면은요, 무려 식당을요, 최고급 소고기 식당서부터 시작해갖고 술집을 3군데나 들렸다. 자, 그런데 이제 술집만 3군데를 들렸는지 또 다른 뭐 이상한 데를 들렸는지는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조만간 소환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만간. 예. 그래서 이제 요 관련 내용,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문재인이가 이게 공산주의자다, 빨갱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역시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TV조선의 연속 단속 보도인데요. 하나는 중국한테요, 이 원전 냉각수로 쓰이는 이 중수, 중수를 갖다가 8분의 1, 원전 중수를 8분의 1 가격으로 팔았다. 요게 이제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또 새롭게 나오는 이유는, 나오는 것은 문화예술위원회라고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 문화예술위원회가 요 조총련한테 1억 원의 국비를 지원했다는 사실이 또 발각이 됐습니다. 와, 참 이게 이 빨갱이가 그러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에도 이제 빨갱이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빨갱이 냄새는 아주 많이 난다. 이거는 뭐 여러분께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왜 또 하나 나느냐. 대진년이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지금 방금 보도를 보면은 다 후도 영장이 기각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대진년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대기하고 있는데 SNS에 글을 올린 거 보면요. 그야말로 독재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앞에는요. 지가 지금 독재를 하고 있다고 난리인데 온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독재. 계속 독재, 그 프레임을 씌우고 있지 않습니까? 대진령과 관련해서도 독재로 지금 회귀하는다.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요걸 보면은 이재명이, 이건 빨갱임에 틀림없다. 그러니까 문재인 빨갱이, 이재명 빨갱이가 되는 거예요. 자, 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요, 윤여정, 아주 뭐, 아시아, 최초가 아니고 아시아에서 이제 2번째인데, 요 아카데미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우조연상. 예.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상과 관련해서, 좀 안 알려져 있던 내용들,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이 지금 언론에 회자가 되고 있어요. 예, 워낙 뭐 유명한 연예인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여러 차례 제가 시도하다가 안 됐는데, 이 박정훈 칼럼,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때문에 우리가 중국한테 경쟁력을 다 뺏기고 있다. 예, 요런 취지의 칼럼, 요거를 이제 이 시간에는 좀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뭐 내용이 뭐 굉장히 뭐 많고 뭐 그런데, 요 사진 몇 장이면요, 지금 이제 문다와 관련된 음주운전 사건 전모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차량이 캐스퍼다. 이 캐스퍼는 광주형 일자리 때 홍보용으로 썼던 차량이다. 요 차량이 문재인이가 가지고 있다가 지난 4월 달에 문다한테 넘겨졌다. 근데 이 차량이 제주도에서 이 과태료로다가 압류 조치가 되었다. 여기까지 이제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제기가 뭐 한 10여 가지 된다. 예. 그래서 문재인이가 정말 현대차로부터 돈을 주고 산 건지 아니면 공짜로 받은 건지, 그리고 문다한테 넘겨줄 때는 세금은 제대로 냈는지, 그리고 왜 압류 조치가 됐는지, 무슨 과태료를 안 낸 건지, 그 액수는 얼마인 건지 문제가 많아요. 자,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40대 초반의 여성인데, 중반의 여성인데, 이 문다에 40대 중반의 여성이 한밤중에 저녁 7시 병서부터 시작해갖고 7시간 반 동안이나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느냐, 요건 아무도 몰라요. 다만 CCTV가 알 것 같아요. CCTV. 그래서 조사를 마치면 이제 어디로 다녔다는 거 다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요, 그 문당에 갔다고 하는 CCTV 내용 전부 뒤져. 경찰도 다 뒤져야죠. 왜? 말을 사실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가 터지면 어마어마한 파장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동선, 어떤 방식으로 해서 차를 타고 출발했는지 7시간 반 동안 어디서 뭘 했냐 말이에요. 웬만한 아주 신체가 건장한 남자도요, 7시간 반 동안 술을 먹고 있는다?
그러면 아예 차 근처도 못 가겠죠. 어디선가 술 안 마시고 또 무슨 롱타임을 가졌는지도 지금 모르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 별의별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약설도 나오고 또 이 불륜설도 나오고 등등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 문재인하고 엄청 친한, 그러니까 문재인 민정수석할 때 그 밑에 있었던 행정관이 고성규, 요 행정관이 지금 이 현대차의 고문으로 지금 취업이 됐어요. 최근에 그 고문으로 취업이 됐는데, 요 고성규 고문이 현대차 취업하게 된 것은 이게 뭐 현대차가 자발적으로 했느냐, 아니면은 문재인 쪽의 청탁에 의한 것 아니냐, 의한 것 아닌지, 이런 의문도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청탁금지법에는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요것도 따져야 되겠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야당에서 우리 김건희 여사하고 윤 대통령 뭐 특검이다 탄핵이다 이렇게 밀어붙이는 걸 보면은 문다혜와 관련해서도 문재인과 관련해서도 특검을 들이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쌓이고 나오고 하고 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까 지금 이제 이 언론에서 아주 최고급 이태원에 미슐린 가이드에 나오는 최고급 식당을 가고 그 이후로 술집을 세 군데나 갔다고 하는데, 이 술집이 진짜 술집만 간 건지 또 다른 이상한 집을 갔는지 요런 것도 철저히 파헤쳐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이제 이 욕도 먹고요. 그리고 또 이 언론이 이제 그 욕도 먹고 그 다음에 또 행인을 3명씩이나 한 번처럼 7번도 했고, 요런 이제 이 CCTV 동영상들이 지금 쫙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정도가 이제 문다혜와 관련된 의혹, 그리고 이제 이 조사, 그래서 이제 왜 황제 조사를 하느냐, 요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 고성규 현대차 고문, 이분은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저 서울약대를 나오고 그야말로 영어를 너무나 잘해갖고 토익 강사 이걸 하고,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영어를 가르치다가 이제 인정이 받아서 노무현 전 대통령 행정관으로 일을 하다가, 그때 이제 노무현 때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이가 초대 민정수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민정수석실로 보내갖고 문재인하고 인연을 맺은 거예요. 요게 이제 고성규. 자, 그래서 요것은 뭐 이 양반이 이제 영어를 아주 잘하기 때문에 문재인과 아무 관계없이 실력으로,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정말 현대차의 필요에 의해서 채용됐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 이게 문재인이가 워낙 이 캐스퍼 홍보도 했죠. 이러다 보니까 이거 뭔가 또 문재인이가 이 사람을 갖다가 취업을 부탁하지 않았느냐, 이런 또 의심도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성규 요분이요, 바로 이렇게 아주 젊어요. 아주 젊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캐스퍼와 관련돼서 나오고 있는 동영상과 사진 화면을 전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문다혜가 운전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사람을 한 번처럼 칠 뻔하는 3명. 이게 이제 문제의 차량. 그러니까 이게 이태원역 그 앞에 이 헤딩턴 호텔 바로 맞은편 도로인데, 여기서는 좌회전이 안 되게 됐는데 좌회전을 왔다는 거, 사고가 날 뻔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저기 빨간색 요 캐스퍼 보이죠? 여기 좌회전하는 거 보이잖아요. 좌회전하면 안 되게 돼 있는데 좌회전을 하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그 새벽 한 2시경에 이태원, 이거 보면 뭐 백주라 똑같아요. 자, 이게 되겠고요. 문재인 빨갱이 있어요. 공산주의자 설과 관련해서 TV조선이 이제 어제와 오늘 연거푸 보도를 하고 있는데, 어제 보도한 내용은 저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다가요 원전 중수, 이 원전 중수는 뭐냐면 원전 냉각제로 쓰이는 핵심 물질입니다. 이게 문재인 때 말이죠. 이제 문재인 때는 탈원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전 중수가 남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중국에 너무나 싼 가격으로 80톤을 갖다가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이 킬로그램당 가격이 계약 당시의 판매 가격이 5만 원. 그래서 40억 원에 이제 이거를 파는 걸로 돼 있는데요. 이 40억 원이면 실제 수익 가격의 8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헐값에 팔았다는 겁니다. 야, 그리고 이게 팔게 된 것도요, 중국 업체로부터 메일 한 장, 딱 한 줄짜리 메일을 받고 바로 수의약으로 판매가 됐다는 겁니다. 야, 이게 이제 그야말로 순수하게 에너지를 갖다가 사고 파는 이런 경제적인 행위로 볼 수 있지만은, 요거는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요 계약서를 갖다가 공개하라.
왜냐면요, 한수원 측에서 이제 계약서를 공개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요 계약서를 공개하도록,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는요, 이 한수원의 계약서를 받아갖고 문제점을 다시 찾아내고,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오늘 TV조선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무려 4년 동안이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요, 조청년 단체인 후쿠오카 조선가무단, 여기 이 문화재에 총 1억 2,100만 원을 지원했다는 겁니다. 야, 참 그런 게 빨갱이, 이 조청년은 북한 아주 친북 핵심 단체잖아요. 여기에다가 1억 2천의 우리 국민 예산을 그야말로 전혀 뭐라 그럴까요? 견제받지 않고 지원해 준 거예요. 본래 이 문화예술위원회, 이게 이제 이런 조총련한테 지원하고 그러려면은 이게 이제 그 북한 주민 접촉 신고서를 제출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예 2020년도부터는요, 이 북한 주민 접촉 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이게 이제 필수 사항에서 선택 사항으로 바꾸기까지 하면서 요 1억 2,100만 원을 지원해줬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동안에 이제 빨리 환수 조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배현진 의원이 이제 국감 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요거를 환수를 머뭇머뭇 하다가 이제서야 환수할 예정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대진년, 바로 여러분께도 말씀드렸는데, 대진년 4명이 최근에, 바로 이제 엊그제 주말이죠. 우리 용산 대통령실을 갔다가 그러니까 진입을 시도했어요. 진입을 시도하다가 이제 경찰한테 체포가 돼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청구가 됐는데 구속영장이 지금 방금 전에 결국 기각이 됐습니다. 야, 참 이 사법부 큰일 났어요. 이 기각시킨 이유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도망갈 염려가 없다. 이 이유로 결국은 기각시켰다고 하는데, 참 기가 막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요러한 이 대진년에 대한 이 영장 기각, 저도 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왜 이미 이 똑같은 침입 시도를 한 이 대진년 요원들한테 이미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영장을 기각했는데, 이제 구속심사를 받게 되니까, 이재명이가 뭐라고 이제 SNS에 올렸느냐? 딱 한 줄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재명이는 빨갱이 냄새가 난다. 이렇게 올렸어요. 단순 심의 혐의로 대학생 전원 구속, 다시 80년대 독재 시절로? 아니, 지금 대통령실에 진입을 시도하는데 이게 단순 시위 혐의입니까? 이렇게 이재명이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아니, 지금 대통령실에 무단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이 인간들을 갖다가 단순 시위 혐의래요. 그리고 지금 그건 법에 따라서 법을 집행하는데 이게 어떻게 독재 시절로 이거를 프레임을 짜서 욕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은 땡땡땡 독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지금 이 악마화, 이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의 악마화, 여길로 연결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지금 이제 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영장을 기각했다고 하는데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지난 1월 달에도 대진년 회원 20여 명이 진입을 시도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는데 그때도 전부 기각이 됐어요. 와, 참 심각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문다혜 요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이 폭삭 망했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간략하게만 어떤 점에서 이재명 민주당이 타격을 입게 됐는지, 박찬대도 할 말이 없다. 요렇게 얘기를 하는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요렇게까지만 얘기하고,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지금 검찰을 악마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재인 딸도 결국은 경찰 조사받고, 그 다음에는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검찰을 악마화하는데 대책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욕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예. 그리고 또 이거를 잘못 감싸고 나가다가는, 아니, 그러면 음주운전 또 감싸는 거야? 이게 민주정당이 맞아?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더더욱이 무슨 문제가 심각하느냐?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이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요. 이번에 이제 문제가 0.14인데, 예, 그다음 0.14인데, 지금 이제 이재명이는 당시 2004년도죠. 0.158이에요. 0.158.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다혜보다도 그 농도가 더 높아요. 예. 이러니까 전과사범이 됐는데, 그때 이제, 전과사범, 이 150만 원 벌금을 먹었는데, 요 이재명이 지금 그러잖아도요. 지금 이화영 녹취록 때문에 이화영의 녹취록 때문에 이재명의 죄가 3개가 더 부각되고 거의 되다시피 한 수사가 다시 재점화되고 다시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또 음주 전과까지 또 이게 이제 부각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기를 못하는, 예, 이러한 상황이 된다. 그리고 또 10월 달은 저도 말씀드린 대로 이태원 추모이달이에요. 추모이달. 근데 추모이달인데 이게 생겼으니까 추모를 하면서 추모만 합니까? 추모하면서 이제 또 여기 이제 이태원 특별법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추모를 하면서 이제 윤석열 정부를 독재화, 말하자면 이제 폄하시키고, 예, 비판해야 되는데 요 비판을 할 분위기가 지금 안 되는 것이죠. 자기네가 이렇게 됐으니까. 자, 그래서도 이제 상당히 문제다. 예, 문제다. 예, 그리고 이번 사건에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깨문들은 검찰이 문다인을 갖다가 수사하고 짓밟으니까 요런 지금 스트레스 받아갖고 사고가 일어난 건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봐서 이재명 측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무슨 소리냐. 지금 이재명은 지금 그렇게 사법 리스크가 많은데도 검찰 수사를 많이 받는데도 잘 버티고 있다. 이거 똑바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예, 요러한 지금 이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문과 친명 사이에 내전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또 하나, 지금 이제 문재인 방탄을 치면서 대책위원회까지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대책위원회가 문재인을 방탄하는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파장이 단순하게 무슨 마약서 불륜서까지 던지는, 이렇게 파장이 확대되는 측면도 있지만은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굉장한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예, 이런 보도가 연거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요 내용을 마치고 지금 이제 모든 보도를 보면은요, 우선 내일 7일 날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요 소리 이제 아무래도 맞는 것 같아요.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이 필리핀을 지금 방문 중에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 방문은 순조롭게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이 윤여정, 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는데요. 윤여정, 이 배우, 윤여정 씨가요, 지난 4일날 최화정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안녕하세요, 최화정이에요. 여기에 출연을 해서, 지금 아카데미 여우상을 받은 거, 여우주연상을 받은 거, 여기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고, 요게 이제 굉장히 인기가 많이 좋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하나는, 주변에서 이제 자기가 점을 봤대요. 윤여정 씨 점을 주변의 인물이 봤더니 75세에 죽는다. 이런 점괘를 받았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윤여정 씨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자기가 무슨 아카데미 주연상을 받으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냐 이거죠. 아무도 생각을 못 했다는 겁니다. 아무도. 예, 죄송합니다. 이 화면이 너무 오래 떠 있었어요. 자, 아무도 생각을 못 하니까 못 했는데, 전문가들조차도 얘기를 못 하는데, 일개 점쟁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아카데미상 여우주연상을 받는 거를 꿈에나 꿀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점쟁이도 이런 걸 잘 모르니까 75세 되는 사람이 뭔가 큰 일을 벌 것 같다. 그러니까 큰 일이 터질 것 같다. 그러니까 큰 일 터진다? 나이 75세? 죽는 거 아니냐? 요렇게 해서 자기를 죽는다고 했는데 그게 잘못 해석한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이제 여우주연상을 받는 거를 갖다가 이 점쟁이가 잘못 봤다. 이렇게 이런 일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을 받는데 어느 누구도 아카데미상을 받는다는 점괘는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또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시상식 당일날이요.
이 아카데미 시상식 무대가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윤여정 씨가 이제 계단으로 안 가고 무대에 바로 올라갔는데 요 바로 올라가는 것이 이게 운동을 평소 안 하는 사람 같으면 절대 못하는 거래요. 그 정도로 좀 많이 높았나 봐요. 자,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그냥 팍 올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윤여정 씨가.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왜 이렇게 그런 평소에 어디서 이렇게 운동을 했나 하고 봤더니 이 윤여정 집에 철봉이 매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철봉을 통해서 상당히 평소 운동을 잘한 것 같다. 이런 이제 얘기를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 이런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배우 이병헌하고 설킨 일화도 공개해서 또 복수가 터졌다는 겁니다. 왜냐? 이병헌이라는 배우가 굉장히 끈질기고 편의점에서 둘이 콜라 한 잔 마시는 간단한 씬을 한 번만 더 하자. 자꾸 그렇게 자기한테 보채더래요. 그래서 내가 너 이걸로 아카데미 탈 거냐? 이렇게 이병헌이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내가 아카데미 상 타면 이병헌이가 문자가 와서 저보고 아카데미 갈 거냐고 하시더니 결국은 선생님이 타셨네요.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서 엄청나게 또 웃었다. 자,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병헌이가 자꾸 졸라대가지고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만 더 하자 했는데 그게 결국은 정말 아카데미 상 타는 거, 아카데미 상 탈 거냐? 이렇게 했는데 진짜 아카데미를 이병헌이가 탄 게 아니라 본인이 타게 됐다. 그래서 이러한 이 비하인드 에피소드가 지금 언론에 회자가 되고 있네요.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